그러면 오늘의 강연자이신 사랑과 열정이 넘치고 선언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장기수 선생님을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장기수입니다. 일단 좀 어색해요. 어색하고 우리 잘생긴 사회자님이 소개를 잘해주기도 하고 말씀을 참 잘하시기도 하고 옆에서 보니까 콧선이 굉장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예, 제 소개는 뭐 좀 쑥스럽지만은 뭐 20대 때는 시민운동을 좀 했었고요. 30대 때는 천안에서 의정활동을 했었고 40대 때는 천안시를 좀 맡아서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도전을 했는데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많이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꿈과 희망은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적이고 가능하다라는 신념, 그리고 될 때까지 해야겠다는 똥꼬집으로 열심히 지금도 살고 있는 좋은도시연구소 소장 장기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의 제목은 저도 오늘 알았고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 어떤 기획이나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준비했다기보다는 편하게 수다 떨다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 앞에 지금 세 분이 계셔요. 제가 제일 낯선 분이고 처음 뵌 분들이에요. 몇몇 분들은 제가 동원도 좀 했고 서로 좀 안면이 있는데 사전에 이제 맛집도 얘기하고 뭐 사는 데도 얘기를 했는데 뭐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그리고 초등학생이면 교육에 관심이 많죠. 교육이나 안전, 그리고 내 안전,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직장, 우리 아이들이 고3 때까지 신나게 잘 다녔으면 좋겠고 나는 적당히 놀면서 나도 자기개발 했으면 좋겠던 이 소박한 꿈들이 실현되는 도시, 그런 게 좋은 도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좋은 도시가 간단했어요. 20년 전에는 먹고 살기만 하면 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꿈과 희망이 아니라 내가 노동을 해서 우리 아이들 배를 안 굶기는 것, 이것이 좋은 도시, 좋은 나라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먹고 사는 거는 빈부의 격차는 있지만 먹고 사는 걱정을 국가나 지역사회에 화두로 두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건 기본, 배우고 즐기고 남은 삶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먹고 사는 거에 좀 차이는 있죠. 그리고 아직도 한 5%, 10%는 뭐 통계상 보니까 한 3% 정도 먹고 사는 걸 고민하는 분 계신데 그거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잘못해서 넘쳐나는데 분배를 못한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굶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린 넘쳐나요. 다 먹고 살아도 남아요. 그런데 분별하지 않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우린 힘든 거예요. 이런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좋은 도시는 쉬운 거다. 그래서 함께 만들고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장들이 곳곳에서 열리는, 좋은 리더는 시장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슈퍼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주말에 뭐 이럴 좀 스포츠, 문화, 레저 이런 데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시장 군수를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를. 그런 도시가 저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여러분의 언어로 대화하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좋은 도시에서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일상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좋은 리더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37이라고 천안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전에 37이라고 손톱 만드는, 손톱깎이 만드는 세계 시장의 78%인가 했었어요. 가장 유명한 기업에 했었어요. 37, 손톱깎이.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도 유럽에 가서는 독일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손톱깎이 이런 거는 굉장히 삼성 이전에 천안을 대표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37, 777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7분 내에 다 가능한 도시. 뭐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갑자기 질문에 놀라셨죠. 7분 내에 뭐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출근이 7분. 출근이 7분. 아, 예, 그렇죠. 대중교통. 예. 또 7분 내에 뭐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호응 안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애들 학원. 그렇죠, 학원. 예, 예. 또 짜장면 7분이면 늦죠. 짜장면은 3분 내에 와야죠. 아이. 자, 말고 그건 벌써 이루어진 거고, 그건 누군가의 지나친 노동을 통해서 7분 내에 오는 배달은 좋지 않아요. 예. 내가 조금 편하게 먹기 위해서 누군가가 과도하게 희생하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좋은 나라, 좋은 사회일수록 다 같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배달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란 뭐냐면 내가 5시에 퇴근해서 먹을 거 사가보다가 내 가족을 해야 내 가족이 편안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7시, 8시, 9시, 12시에 배달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 자본의 희생을 통해서 건강한 건 좋아요. 근데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건강한 것. 이 커피를 먹기 위해서 혹시라도 에티오피아에서 7살 아이가 하루 18시간 노동을 한다면은 이 커피를 저희가 눈물의 커피라고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커피를 제값을 주고 사 먹자 해서 제값을 주고, 아이들 노동을 시킨 커피는 먹지 않는다 해서 그걸 사진 않아요. 그게 공정무역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커피, 설탕, 그리고 이거 뭐예요? 바다에 까는 거, 양탄자.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노동을 통해서, 그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 뭐예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었었는데 요즘 아니에요. 글로벌. 지구의 아이들의 노동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손톱에 피가 나도록 하는 거 우리 깔고서 양탄자 이쁜, 이거 행복한 사회 아니죠. 제가 말이 엇나갔는데, 그런 것 좀 777. 예를 들자면 정치나 리더는 쉽게 말해줘야 돼요. 뭐 100만 도시 만들겠습니다. 그 뭐라고, 뭔 상관이에요? 100만 도시하고. 뭐 예를 들자면 뭘 짓겠습니다. 뭔 상관이에요? 내가 축구를 하지 않는데. 축구센터를 하는데 600억을 했습니다. 뭔 상관이에요? 국가대표 와서 공개하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난 7분 내에,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갔으면 좋겠어. 7분 내에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 7분 내에 내가 문화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어. 7분 내에 동네에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 7분이 어려우면 10분 내에 하자. 10 이런 식으로. 좋은 도시는 그게 가능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하고 리더들한테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가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학교를 안 가더라도, 조금 공부를 못하더라도 학교 가서 쪽팔리지 않게. 그리고 우리 신랑이 좀 직장을 다니는데 적당히 벌고 좀 그래도 정년이 좀 보장되는 뭐 이런 직장. 내가 신랑일 가고 나서는 문화센터 가서 내가 내 삶의 개발을 할 수 있는, 뭐 요가를 하시든 뭐 기타를 치시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119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공동체가 나를 지켜준다는 안정감. 그거만 있으면 되지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끔 농담으로 777 도시, 그래요. 이정록 시인은 그거를 쎄쎄쎄라고 하더라고요. 쎄쎄쎄쎄 해가지고, 쎄쎄쎄 어디서 많이 하잖아요. 777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뭔가가 만들어진 도시, 사회. 그래서 좋은 도시는 저는 그렇게 소박한 거에서 온다라는 거죠.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교육, 괜찮은 레저 문화, 그리고 얘기했듯이 대중교통이 한 7분 정도 내가 걸을게. 아니요, 요즘 뭐 다이어트가 대세니까 내가 한 10분 정도는 걸을게. 그 내에 소화될 수 있는 도시. 그걸 여러분들은 편하게 얘기하고, 좋은 리더나 좋은 사회는 시민은 대충 얘기하고 시민의 월급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진지하게 그것을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간단합니다. 좋은 도시의 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야, 하트가 왜 이렇게 뿅뿅. 오, 어두워지니까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가을 정치가 완전히 다 스핀. 이 잘 들어갔어요. 눈 오는데 아주 기분 좋은 버디를 한 거예요. GNC 골프. 그래서 아까 좋은 도시, 좋은 리더, 좋은 시민.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좋은 도시 얘기할 때 다양성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야 돼요. 남녀노소. 그리고
뭐 좀 국적이 다르더라도 피부 색깔이 다르더라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천안이 좋은 장점이 있어요. 아, 누가 좀 뭘까요? 좋은 장점. 아유, 그렇게 얘기해줘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기능. 그런 실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유치원 원장님, 어린이 원장님도 계신데 체험하려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젊고 어릴수록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나이를 드실수록 자연 친화적인 게 아니라 사람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양시설은 안으로, 젊을 때는 좀 밖으로.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자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지고 사람하고 부딪혀 살아야 건강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천안이 우리한테는 혜택받은 거죠. 그리고 도시도 60만, 70만이 넘으면 천안은 이제 인구가 늘지 않아요. 늘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더 이상 안 나니까. 근데 그것도 장점이에요. 도시는 행정학적으로 한 50만, 60만이 도시가 돼야 괜찮은 도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 천안 시민, 우리 동네, 우리 것 이렇게. 그게 100만이 넘어가면 그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안이 좋은 건 이유는 뭐냐면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먹거리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수급자라고 했어요. 국가에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뭐 그 돈을 좀 체제 생활을 보장해 주잖아요. 체제 생활을. 그럼 막 이러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돈을 주냐고. 그 사람은 왜 돈 받고 일을 안 하냐고. 뭐든지 일자리든 직업이든 교육이든 희망이 없으면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노동을 해서 나도 적당히 벌고 여가도 즐기고 우리 자식 새끼도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좀 저축은 못 얻더라도 쌤쌤이는 돼야 돼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일자리예요. 근데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해도 우리 애들 교육비도 못 내고 내가 예를 들면 내 생활비도 못 내면은 희망이 없는 일자리는 절대 그 사람한테 그걸 통해서 뭘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에라이 씨, 안 되는데. 그 희망이 있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삼성, 현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거기서 1차 밴드, 2차 밴드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공장들을 밴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이 13개 대학이 있잖아요. 자, 이런 장점들이 우리의 장점 자산이라는 거죠. 요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37이든 1010이든 대학이 이것이 대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어리니까 예전에는 단국대학이나 이런 데 가기가 쉬웠었는데 좀 어렵대요. 그러면 좋은 리더가 있으면은 의무 할당제를 해야 돼요. 야, 내가 대학에 우리가 돈 좀 낼게 세금으로 지역의 아이를 30% 받아 돈 줄 테니까. 그게 정치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요구가 있으면 아니 좀 초중고를 다니까 대학을 좀 걸어 가까운 대학 뭐 순대나 호대나 여기 상대나 좀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전과 다르게 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불편해. 좀 대학 좀 편하게 가게 해줘. 돈을 좀 쓰더라도. 여러분은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제도화하고 규칙을 만든 건 정치의 목이에요. 정치가 잘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예전에는 북을고 가기가 굉장히 지역 아이들이 어려웠었어요. 그전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지역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은 평준화를 통해서 다른 지역 아이들 못 오게 하고 우리 아이들 먼저 가고 지역 이기주의라고 좀 욕을 먹기도 했지만은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 먼저 가게 제도를 만든 거죠. 그런 제도를 만든 거는 정치인이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저는 뭐냐면은 좋은 도시라는 개념들을 그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제 자랑이고요. 여기 여성들이 많으시니까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병 가임기 여성들은 우리 아이를 낳기 위한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네 아줌마들 이렇게 가끔 제가 수다를 잘 떨었어요. 의정 활동할 때. 농담을 그러는 거예요. 수영장이 막 줄서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이게 막 밀려가지고 막 뽑기하고 이랬었어요. 막 부정 있고 막 누구 껴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일주일 못 가는데 왜 돈 똑같이 내?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맞는 얘기네. 그래서 좀 뒤져봤어요. 그때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용 수영장에 가임기 여성한테는 할인해주는 제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예. 그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정치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담배 자판기가 없어요, 지금. 그죠?
우리 때는 담배 피우기가 편했어요. 왜? 자판기로 쭉쭉 빼면 되니까. 그죠? 대한민국 담배 자판기가 없어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천의 동네 아줌마들이 대한민국을 바꾼 사례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자판기에서 담배를 쭉쭉쭉 뽑아서 피는 거예요. 피면 안 되는데 그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슈퍼, 그 부천에 큰 슈퍼가 있었나 봐요. 슈퍼 주인한테 아줌마들 그랬어요. 이 자판기 없애지 않으면은 이 우리 슈퍼 안 온다고, 분야에 몇 군데서. 그러니까 뭐 담배는 크게 재정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슈퍼 주인이 자판기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부천시 원혜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때 부천시장 할 때 보니까 야, 이거 참 우리가 잊고 살았네. 그래서 부천시에서 아줌마들하고 하면서 담배 자판기를 없애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부천시에서 담배 자판기를 없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 못했네 해서 그런 사례예요. 그런 것처럼 좋은 도시, 좋은 정책들이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잡담하고 수다하다가 그 사과 떨어지는 그 뭐예요?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인가요? 그 뉴턴이 학교 잘려가지고 외할머니 낸 거 놀러 가서 방 내내 놀다가 놀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오랫동안 많이 누워 있었대요. 잔디밭 이런 데서. 그때 발견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성 이론도 아인슈타인이 해직대학에 무슨 잠깐 쉬는 사이에 시간이 많으니까 상상력이 풍부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세상을 바꾼 이론이나 정책들은 작은 이야기 이것들을 두서없이 여러분들은 막 거칠게 얘기하고 리더들은 그것을 제도화하는 거.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 반대예요. 야, 네가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네가 그러려면 내가 정치하고 내가 공무원 하죠. 그죠? 나는 투박하게 얘기를 해도 돼요. 슈퍼에서 얘기하듯이. 나머지는 여러분 목이 아니에요. 저같이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당당한. 좋은 리더는 뭐예요? 일상적으로 많은 시민을 만나고 행사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유럽 보면 그러잖아요. 그 뭐 총리들이 주말엔 쉬잖아요. 그래서 슈퍼에서 만난다고 장 보는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되게 만연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편해요? 장 보다가도 물가가 너무 비싸요. 잘 아시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도시 그리고 좋은 나라는 되게 쉬운 거다. 그러려면은 좋은 리더, 좋은 정책은 좋은 시민들. 근데 좋은 시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그냥 표현만 하면 된다. 표현의 방식은 대화. 요즘은 예전에는 표현하려면은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신문고 두드리려면 한 달 걸렸어요. 걸어서. 요즘은 1초면 되잖아요. 뭐 신문고부터 다양하잖아요. 내 스스로 표현하고 표현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좋은 도시의 개념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답변 잘할 사람 같은 우리 제가 성함을 잘 모르는데 뭐가 제일 불편해서요 사시는데? 교통 체증이요? 어서 출퇴근하세요. 교통 체증. 자, 그거는 이유가 간단해요.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그 대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예요. 체증의 원인은 우리 얘기를 많이 듣죠. 서울 뭐 순환 외곽도로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도시를 차라리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쓸게요. 둥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 성안이에요. 여기 광덕이에요. 이렇게 도시를 통과해서 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다른 도시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몇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이렇게 들어오게 해요. 그럼 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외곽 순환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산 외곽 순환도로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이렇게 돌았다가 돌았다가 하잖아요. 그거를 2중, 3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안시는 못했어요, 그거를. 2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대충 만들어 놓고 짜집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외곽 순환도로 지번 선거 때 저희가 끊임 주장했거든요. 박상돈 현 시장님이 본인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미리 이렇게 만들었으면 편할 건데
막 네모나게 만들었다 이걸 일을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도시를 쓰는 게 여기만 쓰니까 비효율적이죠.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이걸 천안식 하고 있어요. 자꾸 불편하다 얘기해요. 돈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호 연동제가 잘 안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구 프랜카드 보니까 문진석 의원님 프랜카드인가? 교통 연동제에서 20몇 억 뭐 국비 확보했다고 막 하셨죠. 자, 얼마나 밀어넣냐면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하고 방향이 다르죠. 그럼 요즘 뭐예요? 기계가 너무 발달돼 있어요. 이 뭐죠? 통계 내는 게 IT나 이런 게. 그래서 컴퓨터에 다 집어넣으면요. 컴퓨터가 알아서 조절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전화해서 천안시는 이 신호 연동제가 65%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꾸 불편하다 얘기를 하면 왜 불편한지 알아요? 도시가 도로가 엉망이네. 간단하잖아요. 대중교통을 이렇게 그 신호 연동제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좀 미련하다면 죄송한데 아침에 교통순경이 나와서 확 이렇게 뜯어주잖아요. 저희가 아침마다 선거운동하다 보면 서 있어서 알아요. 그러면 교통순경이 나와서 이렇게 해줘요. 어떤 데는 택시 오래 하신 그 모범 운전사분들이 해주셔요. 근데 이런 사회가 이제는 없어진 사회예요. 아직도 우리가 도시를 운영할 시스템이 아주 조금 뭐랄까 뒤처져 있는 거죠. 이번에 아마 도입됐을 텐데요. 그 제가 한번 예를 든 건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쓰러져요. 그러면 누가 여기서 이걸 와서 인공호흡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있는 사람이. 그럼 119가 와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천안이 지금 그걸 올해 드디어 이제서 하고 있는데요. 가면 어떻게 돼? 삐뽀 하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5년 6년 전에 청주하고 제주는 어떻게 되냐면 119가요. 여기서 단대병원을 찔러요. 그럼 가면서 어떻게 해요? 신호를 바꿔줘요. 컴퓨터가 알아서 쭉쭉쭉. 이해가 되시죠? 오토바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세상을 변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게 늦는 거예요. 그것은 리더십이 나의 리더십이 아니라 자꾸 변화의 욕구와 변화의 기술들을 이 행정에 도입하겠다는 리더가 예를 들자면은 혁신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젊다는 건 뭐냐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책과 제안들을 이 도시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리더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75살 먹은 할아버지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20대라 하더라도 노인네 같은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더를 평가하는 것은 좋은 시민의 매 같은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좋은 리더, 젊은 리더를 좀 만나보지는 젊은 도시인데도 그런 게 적죠. 아직도 도시의 운영이 패러다임이 학연 지연 그리고 뭐 지금은 그런 적 없겠지만 예전에는 외모로 뽑기도 하고. 예. 오세훈 그 처음 시장될 때요. 오세훈 뽑은 이유가 58%가 왜 얼굴이라겠어요. 서울시장이요. 58%가. 예. 그래서 누가 너한테 넌 얼굴 커서 넌 힘들 거라고 저한테 했던 게 예전에는 얼굴 큰 사람들이 조금 대접받는 얼큰 시대였는데 지금은 우리 아까 그 소개했던 MC 선생님처럼 저렇게 작은 얼굴들이 그래서 좀 괜히 뭐 그래서 뭐 어떤 대안은 없어요. 얼굴은 그런 것처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쭉 좀 제 좋은 도시 관련된 뭐 정책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건 그렇고요. 제 오늘의 포인트는 쉽다는 거예요. 참 쉬워요. 여러분들은 떠들기만 하면 돼요. 좋은 도시는 여러분들이 떠든 걸 누군가 받아 적어서 정책하고 제도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 막 떠드세요. 그 대신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그전처럼 한 달 동안 걸어서 서울 가서 신문고 안 두드려도 돼요. 인터넷이든 뭐든. 구체하게 예를 들자면은 천안시장님 인터넷 신문고 있거든요. 현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생각은 깨어 있으신 분이세요. 자꾸 올리세요. 3번만 올리면 구천에서 전화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3번까지 잘 안 가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데 뭐 3번이 뭘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최소한 95세,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그리고 다른 도시 가봤자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여기 살면서 그냥 바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장점이 많은 도시니까. 아름다운 농촌이 있고요. 대학이 많고요. 그리고 원도심 중앙시장에 있는 원도심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충효의 자부심도 있고 뭐 유관순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것처럼 이런 도시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가 앞으로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예를 들자면은 이제는 직장은 잘 못 바꿔도 도시는 막 바꾸는 시대가 됐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삼성, 현대 직원들이 어디 살아요? 예, 아산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천안 살아요. 그러니까 아산 분들은 좀 소외감이 있어요. 야, 일은 여기서 배설은 여기서 하고 너네 먹 쓰는 거는 왜 별당동가 쓰냐. 이런 억울함들이 좀 있죠. 그만큼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천안은 얘기했듯이 뭐 3세븐이든 차차차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출근 내에 다 해결 좀 해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한 100억이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크다고 생각하죠. 그 성정도에 있는 축구센터 아시죠?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아주 주로 이용하시는, 한 1,400, 한 1,500억 들었어요. 저기 지금 입장에 이제 축구 센터인가 뭐 축구가 들어와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 500억을 내요. 유치 경쟁을 해가지고요. 자, 수도권에서는 경쟁을 안 했어요. 해보니까 돈이 안 돼. 친애들이 와서 연습하고 축구하는데 매니아들은 그러니까 국제 경기를 하죠. 만약에 뭐 독일하고 우리랑 붙은 다음에는 거기 와서 연습을 해요. 여기서 연습했다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공항하고 1시간 이내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외국 선수들은 그 나라 경기 갔는데 내가 공항에 내렸는데 1시간 이상 버스 타는 걸 싫어해요. 그럼 어디에요? 마지노선이 천안이에요. 그런데 경쟁을 저 밑에 경주 위에 있는 도시가 경쟁했어요. 하남에서는 싫다고 그랬고 가깝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이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야, 돈 많이 냈는데 우리가 좀 가서 보낼게 한 거예요. 서로 배팅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보처럼. 근데 우리 시민의 삶에는 전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은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확하게 있었어요. 내가 굶고 배고파도 우리 자식이 쫄쫄 굶어도 국가와 나라의 민족이 잘 되면 내가 헌신해야지. 그게 뭘 중요해? 애국심에, 민족주의에.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도 있고 존중도 하지만 우리 그것을 좀 더 우선시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 여기서 뭐 80층 건물이 져서 뭐가 광장이 있고 전망대가 있으면 뭐예요. 그걸 내가 자유롭게 쓰면 좋지만 내가 쓰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 돈을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도시의 운영하는 패러다임이 바꿔버린 거죠. 나한테 도움 안 되는데 뭘 거기에 지지해요. 내가 축구할 거 아닌데. 그리고 1년에 거기에 손흥민이 와봤자 진짜 TV에서 자주 보는 게 낫지. 500억을 쓰기에는 과하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걱정하시면 돈 걱정 여러분이 뭐 세금이 없다는 거 왜 걱정해요? 여러분 내질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들이 걱정할 문제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국가 경제든 지역 경제든 똑같아요. 아까 아이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교육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또래는 뭐냐면 신랑이 월급을 타와. 그러면 제일 먼저 학원비나 이런 걸 아이들의 꽃피랑 먼저 띄고 나머지가 조절했단 말이에요. 시장 군수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먼저 띄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띄고 고민해. 그러니까 우리 게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걸 먼저 띄고 니네가 고민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777이든 차차차 하고 나서 니네가 싸고 싶은 건물을 짓고 니네가 싸고 싶은 업적을 해. 근데 그 업적과 건물이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면 우리 아들도 그래요. 내가 막 정책이 오면 아빠 그게 나한테 우호 도움이 돼?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아빠 세대는 나를 희생하고 부모님이 홍보도 하시고 국가 민족으로 해서 뭐 참아야겠네. 그런 세대 아니다 이제. 그래 네 행복이 우선. 다만 글로벌하게 해서 인간의 인권과 가치를 존중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커피를 먹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10살 아이가 18시간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은 그 아이의 피눈물을 반대편에서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이런 데서
제값 사주잖아요. 그게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기업은 그런 마케팅을 통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 좀 황당하네. 니네들이 헐값에 사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5,000원, 5,500원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18시간 노동을 했네. 이 커피에 피가 묻어 있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그리고 커피 원산지에 가서 직접 대기업들은 지네들이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노동 착취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원두를 구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바나나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정치인, 나누는 대화, 것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도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MTV 천안이 어떻게 해야지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이 세계 시민 의식을 갖고 잘 표현하고 잘 참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손을 들고 일어나 주시면은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가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여러분 보기라고요. 네.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천안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천안에 대해 바라는 점, 고쳐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셔서. 네, 저기도 화면 비춰줘요. 긴장 좀 하시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곡동에서 이제 프라임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시고. 네. 사실은 저 사실 내용 모르고 저도 오늘 그냥 이제 초대해 주셔서 얼떨결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그 시장 후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 어린이집 밑장이다 보니까 아이들 지금 뭐 이게 뭐 질문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출산이 가장 문제긴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0.81 정도였다가 올해 상반기에 0.75를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절벽이거든요. 저희 어린이집 입장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해요. 네. 이미 너무 보여지고 폐원율도 높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존에 달렸거든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 나라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천안에서도 뭔가 아이들을 아주 키우기 좋아야 이제 뭐 이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후보였던 분이었으니 그래요. 예. 저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요. 아이 갖기 1년 전부터 18살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분 3살, 5와 뭐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결혼을 하든 뭐 아니면 뭐 동거를 하든 뭐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이니까 그 1년 전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준비 과정서부터 그걸 좀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되죠. 준비 과정서부터 아이 18살까지는 모든 거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러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이거든요. 우리 국가가 그걸 책임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한 7, 8년 전에 무상급식 하는데 한 1조 8천억 들거든요.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나라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조족지혈이에요. 처음에 주 5일 근무제 할 때 나라 망한다고 난리 났었어요. 나라가 망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잘 아이를 길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한 10살, 통계적으로 보면 10살 전까지는 10살 전까지만 이 병원 갈 일이 많지. 그 이유는 그 10살이나 8살 넘어가면 사고나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병원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후진 복지를 하는 일본이 중학교까지 무상의료예요. 10년, 15년 전에 했어요, 일본이. 일본이 복지나 이런 게 굉장히 후진 나라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천안시나 이런 데부터 뭐 기본적인
어떤 주거,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아이를 갖기 전 단계 한 1년 뭐 이런 그러니까 가장 그게 어려우면은 임신한 순간부터 18살까지는 개인의 목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 정부의 목이라는 정확한 자기 체력이 있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 돈이 지금까지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허잖아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런 사회적 합의 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제하에 머리를 맞대고 방법 짜내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임신했을 때부터 18살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공동체가 책임진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정서적 교감 말고는 재정 교육은 이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에 지금 국가가 그 정도 부담할 능력 됩니다. 그럼 원장님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별난 이야기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장기수 소장님과 함께 좋은 도시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가실 때 되시면은 또 작게나마 준비한 선물들이 있으니까요. 모두 챙겨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MTV